월 450만 원. 이 돈이 당신의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 돈이 매달 속절없이 빠져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투자의 실패나 사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쩌면 바로 내일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 간병지옥의 청구서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단 1년 만에 5천만 원 넘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한 직장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김영수 씨. 그의 나이 62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잘 굴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가봤던 국내 여행지를 다니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이 퇴직금이야말로 자신의 성실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아내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하루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 역시 아내 곁을 지킬 간병인을 하루 15만 원에 구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 여기에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는 고스란히 별도로 청구되었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을 수소문했지만 아내와 같은 중증 환자는 입원 조건이 까다로웠고 설령 조건이 된다 해도 병상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수 씨의 IRP 계좌는 노후를 위한 연금 계좌가 아닌 간병비를 치르기 위한 현금 인출기가 되었습니다. 매달 450만 원이 넘는 돈이 기계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순수 간병비로만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퇴직금이 먼저 바닥을 드러낼지 아내의 병세가 먼저 나아질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긴 터널에 갇힌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일찌감치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71살의 이순자 씨. 매달 150만 원 남짓 나오는 연금으로 남편과 두 분이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지만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는 전액 환자와 보호자가 100%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순자 씨의 남편에게 청구된 간병비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여기에 병원비와 각종 약값을 더하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91.7%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하다고 외친 것은 바로 이런 숨막히는 현실 때문입니다. 결국 이순자 씨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고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노후라는 꿈은 매일매일 자책감과 미안함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지만 간병이라는 거대한 암초 앞에서 좌초된 두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실수가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제도적 수입을 계산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간병 리스크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 지출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간병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자의 65.2%가 망설임 없이 간병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나머지 거대한 회색지대, 특히 간병 같은 영역은 여전히 개인과 그 가족의 온전한 몫으로 남아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는 간병 파산, 심지어는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불행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물론 정부가 2030년까지 간병비 개인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희망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나의 노후 자금 계획표에 간병 리스크라는 항목을 공식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보며 막연한 안도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중 상당액이 언제든 고액의 간병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그려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비책 첫 번째, 노후 자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퇴직금이나 IRP를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공격적인 상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동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큰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자금 성격의 자산을 일정 비율 반드시 확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투자의 관점이 아닌 내 노후를 지키는 위기관리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 미리 공부해 두십시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우리 집 근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입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또한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민 인지도는 14%대에 불과할 정도로 낮지만 이런 정책 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만으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민간보험이라는 추가 안전장치를 점검하십시오.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있다면 먼지 쌓인 증권을 다시 꺼내 장기요양이나 간병비 지원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준비가 미흡하다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간병인 지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공적 제도의 빈틈을 메워줄 중요한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 회의를 여십시오. 돈 문제보다 무서운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미리 가족이 함께 모여 만약의 간병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돌봄에 책임을 질 것인지,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라도 형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돈 문제와 감정 문제가 뒤엉켜 평생을 지켜온 가족 관계마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간병 국가 책임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90% 이상이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결국 사회와 제도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는 것 또한 미래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월 450만 원의 간병지옥. 이것은 단순히 돈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나의 성실한 삶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후 존엄성이 함께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노후 계획표를 다시 꺼내 간병이라는 두 글자를 가장 위에 가장 큰 글씨로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 드린 4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미리 길을 살피고 대비하는 자에게만 간병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도
희미한 출구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